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에이징랜드 SY스틸텍 한국 제13호 스펙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모두 쟁쟁하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에이징랜드 SY스틸텍 한국 제13호 스펙은 11월 13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얼마 전인 11월 9일 목요일 4종목 동시상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시상장은 수급이 분산되기에 모든 종목에게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이번 공모에서 5.7%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모두 청약되고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실권 없이 모두 청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SY스틸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Y스틸텍도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제13호 스펙입니다. 스펙 종목은 특수 종목이기에 우리사주 조합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의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종목 동시상장의 경우 메가터치, BI 매트릭스, 큐로셀, 컨택 순으로 일반 청약자분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장에 일반 청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메가터치가 제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BI 매트릭스, 세 번째는 큐로셀, 네 번째는 컨택이었습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의 선택이 초반 결과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번 동시청약의 일반 청약자 수를 살펴보면 에이징랜드가 26만 1,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SY스틸텍이 15만 8,08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 제13호 스펙이 5만 559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어서 청약 증거금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에 무려 6조 2,6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SY스틸텍은 이보다 적은 1조 5,800억, 한국 제13호 스펙은 약 2,800억 원입니다. 이번 동시청약의 일반 청약자분들의 청약 현황을 종합해서 비교해보면 에이징랜드가 1등, SY스틸텍이 2등, 한국 제13호 스펙이 3등입니다. 이번에도 일반 청약자분들의 선택과 상장의 결과가 일치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공모가 2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649억 원입니다.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22.39%로 높은 편이었고 해당 비율이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반영되면서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인 59.79%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으로 확인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가장 많은 20.15%, 3개월이 두 번째로 많은 19.67%입니다. 1개월은 5.92%, 15일은 14.05%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도 높지만 장기인 6개월, 3개월 배정 비율이 더 높기에 질적인 측면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유통 가능 비율은 29.16%였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됨에 따라 유통 가능 비율은 18.85%로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00억 원입니다. 이어서 SY스틸텍의 상장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Y스틸텍은 공모가 1,8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5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수량 기준 6.7%였지만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19.82%로 높아졌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살펴보면 6개월이 0.16%, 3개월이 거의 대부분인 16.96%, 1개월이 1.45%, 15일이 1.25%입니다. SY스틸텍의 의무보유 확약은 비율은 아주 높지 않지만 장기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SY스틸텍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2.5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24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어서 한국 제13호 스펙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86억 4천만 원입니다. 이번 스펙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없었기에 공모에 참가한 일반 청약자, 기관 투자자는 모두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92.5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80억 원입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세 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금액별 비율로 살펴보면 에이징랜드가 전체의 71%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SY스틸텍은 18%, 한국 제13호 스펙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0.25%, 일반 청약자가 32.98%, 국내 기관이 23.18%, 해외 기관이 13.59%입니다.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13.59%로 높은 점은 부담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30%이지만 금액으로는 아주 크지 않은 151억 원입니다. 이어서 SY스틸텍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Y스틸텍은 기존 주주 21.74%, 일반 청약자 25.37%, 국내 기관 46.03%, 해외 기관 6.8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관 비율이 6.85%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21.74%가 있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규모가 매우 작아 금액으로는 2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의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국 제13호 스펙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 0%, 일반 청약자 25%, 국내 기관이 73.32%, 해외 기관이 1.68%입니다. 스펙 종목이기에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주주는 없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신성ST, 퓨릿보다 조금 더 많고 이노시뮬레이션, S바이오메딕스보다는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SY스틸텍은 MI큐브 솔루션, 꿈비보다 조금 더 많고 자람테크놀로지, 한싹보다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SY스틸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2023년 상장한 종목 중 세 번째로 작은 수준입니다. 두 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SY스틸텍은 평균 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수준이고 에이징랜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제13호 스펙도 해당 기간 상장한 스펙 중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상장한 HMC 제6호 스펙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스펙 종목은 단독 상장의 경우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시 상장인 점이 더욱 아쉽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상장일 공모가 2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0만원, 하한가 60%는 15,000원입니다. SY스틸텍은 상장일 공모가 1,8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200원, 하한가 60%는 1,080원입니다. 한국 제13호 스펙은 공모가 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000원, 하한가 60%는 1,2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모든 종목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의 동시상장은 3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청약이 많아 어디에서 청약을 했는지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삼성증권, SY스틸텍은 KB증권, 한국 제13호 스펙은 한국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증권사 모두 대형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 비해 청약 최종 배정되신 분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상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종목에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에이징랜드 25.35% 상승한 31,337원, SY스틸텍은 33.37% 상승한 2,400원, 한국 제13호 스펙은
9.22% 상승한 2184원은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초가보다는 개장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 종목 동시상장이었던 컨택의 경우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했고 큐로셀도 저가 기준으로는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상장 2일차인 큐로셀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컨택도 15.7%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공모주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동시상장 사례 중 7월 27일 진행된 파로스 아이바이오, ALT, 유안타 제14호 스펙이 이번 상황과 동일하게 공모주 2종목, 스펙 종목 1종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상장에서는 일반 공모주 2종목 모두 상장 유통물량이 매우 컸고 그에 반해 상장일 유통물량이 매우 적었던 유안타 제14호 스펙이 193.5% 상승하며 가장 좋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지난 일반 공모주 동시상장 사례를 살펴보면 수요 측과 업종이 좋았던 알맥이 오픈롤보다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종목 동시상장의 경우 장 초반 이후 대부분 하락하였던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동시상장은 변수가 많아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길게 안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줄 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업종과 업황,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좋은 에이징랜드가 제일 유리해 보이지만 규모가 작은 SY스틸텍, 한국 제13호 스펙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상장일은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꼭 수익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